자, 챕터 3 힘의 합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 우리가 좀 배워볼 텐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해봤어요. 자, 우리 어떻게 했냐? 나란하게 작용할 때는 먼저 처음에 나란하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였는데, 우리 이때는 합력을 어떻게 구했죠? 자, 한 힘 F1 또 다른 F2 두 힘이 있을 때 이때는 합력을 어떻게 한다? F1, F2 더해준다. 합력의 크기는 두 힘의 크기의 합이다. 그래서 합력 F는 F1 플러스 F2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합력의 방향, 이때는 어느 방향? 두 힘의 방향이다. 두 힘의 방향이다. 이 힘의 합성이 예로는, 자, 어떤 한 물체가 있고 한쪽으로 20N, 같은 방향으로 30N 힘이 가해질 때, 이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오른쪽으로 50N의 힘이 작용을 한다. 이때 50N의 합력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나란하면서 힘이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이때는 자 F1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 F2 왼쪽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이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줍니다. F1에서 F2를 빼줬죠? 그지? 합력 크기 어떻게 구한다?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 곧 두 힘의 크기의 차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이때는 F1 빼기 F2. 단, 이제 이거는 F1이 더 큰 힘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합력의 방향은 어디죠? 두 힘 중 큰 힘의 방향. 그지? 두 힘 중 큰 힘의 방향으로 이제 합력이 작용하게 된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이 앞에와 같이 20N, 30N인데 이때는 이제 방금 앞에서 본 거는 방향이 같았고 지금 방향이 달라요. 30N 오른쪽, 20N 왼쪽으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이때는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을 한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력 대체 우리가 이제 왜 중요한지, 자, 우리가 이게 합력을 구하고자 하는 게 이때의 합력을 구했다. 그래서 그 물체에 가해지는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알짜 힘을 알 수 있다. 알짜 힘. 그럼 알짜 힘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번 얘기했어요. 등속 직선. 자, 여기는 운동이 빠져서 이렇게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예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라고 하네. 자, 물체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거나 공기 작용 없을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때? 이렇게 무중력 상태, 우리 우주에서 공간에서 실험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움직이는 그때의 힘만 딱 가해주게 되면 마찰이 없는 경우에 그냥 쭉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서 나아가게 된다. 자, 힘이 가해지긴 하지만 알짜 힘이 0이고 힘의 합력이 얼마? 0, 제로인 경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마찰 크기 같을 때, 자, 이거 보이나요? 자, 운동방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마찰력이 왼쪽이고 할 때, 자, 여기서도 쭉 당겼는데 처음에도 당겼는데 같은 시간,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쭉 똑같이 1초마다 찍었다고 했을 때 이때 1초마다의 시간 간격, 거리가 어떻다? 똑같다. 등속이다. 이제 등속이다. 방향도 여러분들 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이제 속력이 똑같다. 등속. 일직선으로 가면서 방향도 변하지 않았다. 직선.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자, 그리고 이와 좀 다르게 이제 그 다음에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다루지 않고 나중에 운동 파트를 배울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짜힘, 그러니까 힘의 합력이라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우리 보통 한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나란하게, 완전히 나란하게 힘이 작용하는 경우보다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란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더하고 빼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사람 사이에 한 방향으로 어떤 한 힘을 받는 것 같이 움직인다. 어쨌든 나란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어떤 한 힘이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 바닥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양쪽에서 다른 사람이 각각 이렇게 어떤 각도를 두고 끈다. 자, 이때 작용하는 힘은 이 두 사람이 준 힘과는 달리 어떤 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체가 있고, 무거운 물체가 있고, 양쪽에서 줄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힘을 잡아서 힘을 줘서 당길 때, 자, 이때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끌려간다? 두 사람 사이의 어떤 한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아서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이 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이 끌려가고 위로 들어 올려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힘의 합력을 구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자, 힘의 합성 방법이지. 자, 우리는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을 합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평행사변형법입니다. 평행사변형법. 자, 이거는 볼까? 어떤 F1 힘, F2 힘이 있을 때 두 힘의 합력 있을 때, 자, 얘네들의 합력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자, F1, F2 평행사변형을 그리게 돼.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은 자, 얘랑 길이 같고 나란하고 얘랑 길이 같고 나란한 선을 그어서 만나게 된다. 평행사변형. 이때 두 힘의 어떤 만나는 시작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쭉 갔을 때, 이때 바로 이 힘 F가 바로 뭐다? 두 힘의 합력이다. 이때의 이 힘 F가 뭐다? 바로 두 힘의 합력에 해당하게 된다. 그지? 이때 두 힘의 합력. 이거는 단순히 더하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힘의 합력이라는 의미예요. 자, 또 다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자, 빨간 힘, 파란 힘,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때 평행사변형 그리고 시작점에서 대각선 방향을 쭉. 자, 이때 합력의 크기와 방향. 자, 우리 힘을 얘기할 때는 항상 크기 그리고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때 합력의 크기는 뭐? 이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의 길이에 해당하고, 합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 대각선의 방향. 좀 더 큰 그림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F1, F2가 있을 때, 이때 합력의 크기는 이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하고, 합력의 방향은 이 대각선의 방향. 이 두 힘, 합력 F는 이렇게 이제 된다. 대각선의 길이가 곧 합력의 크기이고, 대각선의 방향이 곧 합력의 방향이다. 됐죠? 자, 그럼 우리 간단하지만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두 힘 F1, F2가 있을 때, 눈금이 그려져 있는 종이 위에 있을 때, 자, F1. 이 F1의 나란하면서 길이 같은 거 여기. F2와 나란하면서 길이 같은 거 여기. 자, 이때 우리 합력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 대각선이 바로 뭐다? 두
두 힘의 합력. 그지? 두 힘의 합력이다. 이 대각선의 방향이 곧 뭐? 두 힘의 방향, 합력의 방향. 길이가 합력의 크기, 방향이 곧 합력의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평행사변형법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평행사변형법을 우리는 자주 거의 많이 좀 쓰고, 자, 이거 말고도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면, 자, 두 번째 이렇게 구할 때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F1, F2가 있을 때 두 번째 힘의 화살표의 시작점을 첫 번째 힘의 화살표의 끝점에 일치시킨다. 그래서 첫 번째 힘의 화살표 시작점에서 두 번째 힘 화살표 끝점을 연결한다. 자, 그림을 바로 볼까? F1, F2 있죠. 자, 이 F2를 얘를 딱 잡고 쭉,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서 딱 잡고 쭉 옮기는 거 알죠? 딱 잡고 쭉 옮기듯이 딱 잡고 쭉 옮겨. 그럼 얘를 쭉 이렇게 옮겨. 그지? 얘를 쭉 옮깁니다. 쭉 옮긴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한 선이 있죠. 그러면 F1의 요 시작점 여기서부터 이 F2 옮긴 F2의 끝점을 쭉 이어요. 그지? 쭉 이은다. 그러면 이때 이 빨간색 선이 화살표가 바로 두 힘의 합력의 방향이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다 라는 것은 똑같죠. 자,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각각의 각 힘의 좌표 X축, Y축 값을 각각 더해서 구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것도 여기 있는지 잘 보이나요? 자, 여기를 봤을 때 3,1, 2,-2. 자, 여기가 원점이라고 뒀네요. 그래서 이 X축은 이제 X값은 X값 길이, Y값은 Y값 길이 3 + 2, 1 - 2에서 여기가 바로 뭐다? 두 힘의 합력이 향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쭉 이어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힘 사이에 두 힘이 있는데, 자,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이 변함에 따라서 두 힘의 합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두 힘의 합력이 달라지게 된다. 이 사이각,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힘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데, 자, 사이각의 변화와 합력의 크기. 자, 먼저 요렇게. 자,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 자, 두 힘 사이의 각.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두 힘, 하나의 힘, 왼쪽으로 향하는 힘, 여기 이제 중간에 작용점, 시작점이고, 쭉 왼쪽으로 향하는 힘, 오른쪽으로 향하는 힘, 이 두 힘이 180도를 이루고 있을 때,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지? 방향이, 나란하면서 방향이 반대인 거. 나란하면서 방향이 반대이다. 두 힘 사이 각이 얼마다? 180도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지? 같은 말이다. 자, 요때는 만약에 이 두 힘 봐봐. 한 칸, 두 칸, 세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치? 네 칸이네, 네 칸. 자, 네 칸. 오른쪽으로 네 칸. 네 칸, 네 칸. 방향은 반대이고 힘의 크기는 같아요. 자, 그러면 방향 반대 힘의 크기 같다. 이때 힘의 합력은 우리가 이제 얼마라고 할 수 있지? 0, 제로. 그지? 제로. 그래서 이때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이 180도 완전히 극반대일 때가 완전히 최소가 된다.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볼까? 두 힘 사이 각이 0일 때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예요? 자, 두 힘의 방향이 완전히 같다는 걸 의미해. 같다. 두 힘의 방향이 같으면, 자, 보자. F 있을 때, 네 칸 있을 때, 두 힘의 합력은 어떻게 되나? 하나, 둘, 셋, 넷, 8칸. 그지? 8칸. 자, 이때는 두 힘의 크기 같으면서, 이건 평행 조건. 맞죠? 평행의 조건. 합력이 제로. 자, 근데 방향이 같으면서 나란하면은, 두 힘을 더한 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똑같죠? 그때는 각도 이런 얘기를 안 했고 그냥 나란하면서 방향이 같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각도로 얘기하면 나란하면서 방향이 반대이면은 180도, 나란하면서 방향이 같으면은 0도.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각도들을 한번 살펴볼까? 자, 180도에서 120도 조금 줄어들었지? 60도 정도 줄어들었네. 자, 이때는 자,
지금 그냥 이 화살표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살표의 길이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80에서 120. 처음에 180에는 빵이었는데 120에 뭔가 생겼네. 자, 60도. 120에서 60. 또 각도가 좀 더 작아졌지? 화살표의 길이. 자, 지금은 뭐 계산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이는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보이지? 초록색이 기나요? 파란색이 기나요? 그렇지. 파란색. 자, 파란색이 그렇다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곧 뭐다? 합력의 크기. 그러면 각도가 120도일 때 하고 60도일 때 하고 합력 크기 언제가 더 크다? 60도일 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각도가 180이고 0이고 얘는 일단 이제 그냥 치고 120과 60만 비교하더라도 120, 60 각도가 줄어드니까 이 두 선을 이제 이루는 평행사변형이 긴 대각선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구나. 그렇다는 것은 곧 사이각, 각도가 줄어들수록 합력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0도일 때 가장 작고 0, 0 120도일 때 조금 있고 60도일 때 좀 더 커졌고 0도 완전히 나랄 때는 방향 같을 때는 합력이 제일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 자, 요 원 안에서 자, 여기는 제일 왼쪽 그림부터 보자. 자, F1, F2 있을 때 이때 합력 똑같은 초록색 화살표 있을 때 더한다. 그래서 이만큼의 합력이 된다. 자, 각도가 점점 커지죠? 각도가 점점 커진다. 그랬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각도 점점 커진다. 빨간색 화살표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든다.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는 곧 뭐예요? 빨간색 화살표 길이는 곧 뭐다? 합력의 크기. 합력이 점점 줄어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합력이 점점 줄어든다. 합력이 점점 줄어든다. 하고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사이각의 각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서 사이각이 120도일 때는 조금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120도일 때. 자, 보자. 자, 평행사변형 3뉴턴 방향이 이렇게 이제 나란하지 않게 되고 사이각이 몇 도? 120도. 자, 이렇게 120도일 때 평행사변형 쭉쭉쭉 대각선. 이때 이 대각선이 뭐다? 힘의 합력. 자, 근데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렸을 때 나란한 이제 여기 변의 길이 같고 이렇게 평행사변 그렸을 때 이 대각선을 쭉 갔을 때 이 평행사변 대각선은 이 각도를 몇 등분하지? 그렇지. 2등분. 그럼 여기가 120도를 2등분 했으니까 여기 몇 도? 60도. 자, 그럼 여기도 몇 도? 60도. 여기도 몇 도? 60도. 60.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자, 그러면 여기가 3뉴턴이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미 힘의 합력 얘도 얼마? 3뉴턴. 변의 길이 같다. 여기도 뭐 3에 3 들었으니까 자, 그럼 얘는 정삼각형 두 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3 있을 때 힘이 같고 사이각이 120도일 때의 이때 합력의 크기는 어떻다? 한 힘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했지. 한 힘의 크기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우리 요 그림 있죠. 자, 사이각이 여기는 동그라미 1, 여기에서는 0. 그리고 각도가 점점 좁혀집니다. 이때 그러면 두 힘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인 거 동그라미 1 얘는 0. 동그라미 얘는 제일 크고
그럼 사이각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협력의 크기는 커진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볼까? 사이각이 180도일 때는 두힘 크기가 어떻다? 같고 방향은 어떻다? 반대. 그래서 합력은 얼마? 0. 동그라미 사이각이 120도일 때 합력 크기는 한 힘의 크기와 같다. 자, 우리 방금 봤던 거 요거 120도일 때는 어떻다? 한 힘의 크기와 같다. 3, 4, 5 여기에서 이 120보다 점점점 작아지면 점점점 어떻게 된다? 합력 크기는 한 힘의 크기보다 점점 커지게 된다. 그리고 두 힘이 서로 같은 방향을 이루면 이때는 각 힘의 2배가 된다. 근데 2배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뭐야? 두 힘의 크기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같을 때. 이제 같을 때. 자, 여기 요거 한번 살펴볼까? 60, 90, 120. 대각선 60, 90, 120 사이각이 점점 늘어나면 증가함에 따라서 대각선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이각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각선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알겠지? 자, 요렇게 우리는 사이각의 변화와 합력의 크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란히 자를 때 그럼 이게 이제 뭐 더해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용술철 저울로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자, 가 그리고 나, 그렇죠? 가와 나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자, 가가 의미하는 건 뭐죠? 자, F1, F2 고무줄을 이렇게 당겨서 원점 출발점을 갖고 똑같은 고무줄을 P 전까지 당겼어. 똑같은 고무줄을 P 전까지 당겼고 P 전까지 당겼어. 자, 두 사람이 양쪽에서 어떤 특정 각도를 이루면서 끄는 거 하고 이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거 하고 한 사람이 잡아당기는 거 하고 결론적으로 이 고무줄에게 대한 힘의 효과, 이 고무줄에 전달이 되는 힘의 효과는 어떻다? 같다. 그렇다면 이때 이 F1과 F2의 힘의 합력은 뭐와 같다는 거다? F3. 이 F1과 F2의 합력, 단순히 더하기가 아닙니다. 그치? 이 합력이 뭐하고 같다? F3. 뭐를 보고 할 수 있지? 힘의 효과가 같아요. 힘의 효과, 뭐였지? 모양 또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 여기서는 모양이 변했네요. 모양이 변했다. 이제 고무줄을 당겼다. 똑같은 P점까지 당겼을 때 F1, F2 그리고 F3까지 이렇게 했지. 이제 둘이 조금 나를 벌어져서 이렇게 당기는 거하고 한 사람이 똑바로 쫙 당기는 거하고 똑같은 힘의 효과가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한 힘 F는 모두 이제 같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힘의 합력이 가장 클 때는 언제? 가장 클 때. 가. 1대가 가장 크겠네. 이제 힘의 합력은 가 1대가 가장 크고, 그리고 언제가 제일 작다? 언제? 마. 그지? 마 1대가 가장 작다. 이 두 힘이 이루는 사이각 30, 60, 90, 120, 180 점점 커질 때, 그지? 커지면서 두 힘이 이루는 힘의 합력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나다라 마 중에 두 힘의 합력이 한 힘의 크기와 같은 것은 뭐다? 그렇지. 라. 그지? 라. 왜? 몇 도? 120도. 자, 120도 얘를 평행사변형 쭉쭉쭉쭉쭉쭉쭉 평행사변형 해서 대각선 했을 때 어떻다? 같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한 힘의 이제 합력 크기가 한 힘의 크기보다 큰 것은 뭐예요? 가, 나, 다. 120도보다 작은 것들. 그지? 120도보다 작은 것들은 합력의 크기가 한 힘의 크기보다 어떻다? 크다. 그지? 그러면
12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한 힘의 크기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다고? 한 힘의 크기보다 작다. 자, 됐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법을 이제 증명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사인 코사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거는 넘어갑니다. 자, 세 힘 이상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 자, 혹시 나란한 방향일 때 세 힘 이상의 합력 구하는 거 기억이 나나요? 자, 그냥 나란한 방향일 때 세 힘 이상의 합력 구할 때는 뭐 별 차이 없어. 똑같아요. 그치? 나란하지 않을 때나 나란할 때나 자, 한번 보자. 자, 나란하지 않을 때는 먼저 두 힘 합력 구하고 나머지 이 합력과 나머지 힘과의 합력을 차례로 구한다. 나란할 때도 그렇게 했었죠. F1, 2, 3 있을 때 뭐 순서에는 관계없지만 정확하게 이제 하면서 F1과 F2 먼저 하고 그때 구한 합력을 나머지 한 힘과 합력을 구해준다. 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자, F1, 2, 3 세 힘 이제 있죠. 여러 힘 있을 때 이때 뭐부터 이제 그냥 F1, F2 평행사변형법 쭉쭉쭉쭉 초록색. 그럼 이 초록색 나온 이 F1과 F2의 합력 초록색과 F3 나머지 한 힘 F3. 그래서 이 초록색과 F3 합력 쭉쭉쭉 구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파란색 이 바로 세 힘의 합력이다. 여기서는 눈금 6칸이네요. 눈금 한 칸을 1뉴턴이라고 했을 때 이때 얼마? 6칸 6뉴턴. 이제 6뉴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F1, F2, F3. 자, F1과 F2를 먼저 구했네. 평행사변형 초록색 화살표가 바로 F1과 F2의 합력. 이때 나온 이 F1과 F2의 합력, 얘 초록색과 F3 두 힘의 합력, 파란색. 최종보다 이 파란색 F가 F1, F2, F3의 합력이다. F1, F2, F3의 전체적인 합력이다. 합력이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개미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 A팀, B팀. 누가 이기게 될까요? A, B? 누가 이기지? 개미마다 힘은 똑같아. 그럼 1이라 칩시다. 1. 뭐 1뉴턴. 1이라고 칩시다. 그럼 1이라고 똑같은 힘으로 당긴다고 쳤을 때 누가 이긴다? A팀이 이긴다? B팀이 이긴다? 그렇지. B팀. 자, 1뉴턴이라고 칩시다. 얘네들 오른쪽에 B팀은 어떻게 해서 1점에서 쫙 나란하면서 어떻게? 방향이 같은 힘. 그러면 하나, 둘, 셋, 1, 1, 1 모두 더해서 얼마? 3뉴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1, 얘는 얘도 1, 얘도 1, 2 되겠지. 자, 그러면 끝에 있는 얘네들끼리는 각도가 얼마? 120도. 아, 그럼 얘랑 얘의 합력을 구해보면 어떻게? 한 힘. 1만큼. 그럼 얘네들 끼리는 더했지, 그지? 근데 딱 나란하게 있는 얘를 더하면 돼. 얘는 얼마? 1. 1 더하고 1 더하고 하면 이제 A팀의 힘의 합력 전체는 얼마? 2뉴턴. B팀의 힘의 합력 얼마? 3뉴턴. 누가 더 크다? B팀. 어느 쪽으로 끌려가고 누가 이긴다? 바로 B팀. 오른쪽 방향으로 B팀 방향으로 얼마? 1뉴턴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 자, 뭐 세 가지 힘, 여러 힘 나란하지 않으면서 셋 이상의 이 힘, 이 합력 구할 때도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거는 없고 다 해주면 된다. 자, 이런 걸 어떻게 구하지? 그죠? 막 있어. 자, 복잡하지만 이건 우리는 구해볼 거 아니고 이렇게 세 힘 이상 여러 힘 한 명, 두 명, 세 명 되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이 복잡하지만 하나 성분들을 분석해서 구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소경 쭉 구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착착착착착착 구해주면 우리가 힘의 합력을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간에 관계없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란하지 않은 어떤 힘들의 두 힘을 합력을 구할 때의 예들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조금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일 텐데, 자, 이렇게. 자, 왼쪽에 있는 두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자, 똑같은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가 더 힘든 표정을 짓고 있지?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자, 얘네들은 왜 힘들죠? 두 힘. 얘를 물건을 들려면, 이 물건을 들려면, 어쨌든 이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 똑같은 힘을 들어야 되지. 물건의 힘이, 물체의 힘이, 무게가 10N이라면 똑같이 10N. 그러면 10N. 얘네들은 가뿐하게 들고 있고, 얘네들은 힘들게 들고 있어. 자, 왜냐? 자, 이렇게 할까? 다 안 나오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이 힘 F는 뭐냐면 바로 물체의 무게에 해당이 됩니다. 물체의 무게. 자, 볼까? 이 힘 F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물체의 무게가 있는데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물체의 무게 이제 얘를 들려면 어쨌든 이 힘 F만큼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각도가 좁을수록 내가 줘야 되는, 각 사람이 줘야 되는 힘은 F1, F2 각 힘은 화살표가, 자, 좁을 때가 화살표가 더 짧나요? 아니면 이 각도가 넓을 때 화살표가 더 짧나요? 그렇지. 이 각도가 좁을수록 화살표가 더 짧다. 이 화살표는 곧 이 각 사람이 줘야 되는 힘의 크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얘네들은 요만큼 길이 정도의 이 힘만 주면 돼. 얘는 지금 봐봐, 딱 봐도 길죠? 자, 뚜껑으로 한번 이제 표현해 볼까? 자, 얘는 이 뚜껑 길이보다 짧아요. 얘는 뚜껑 길이보다 조금 기네. 거의 뚜껑 길이. 자, 이 길이가 이제 더 길어졌지. 왜? 각도가 커졌잖아.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커져서 이렇게 된다. 자, 분명한 거는 얘를 들려면 이 줘야 되는 힘은 무조건 똑같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각도가 커질수록 더 힘드네? 더 힘드네. 왜? 각 사람이, 양쪽에 들고 있는 사람이 좁을 때는 요만큼만 힘을 주면 되고 넓을 때는 이만큼의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각도가 좁을 때는 가뿐하게, 넓어지면은 힘들게 이렇게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들게 된다. 됐죠? 자, 그럼 얘네들은 저 밑에부터 끄집어 올려오는데, 자, 여기는 이거 이제 그럼 쭉 추가로 이렇게 이제 좀 더 밑에를 상황을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쭉 이어지났을 때, 저 밑에서부터는 여기는 각도가 좁고, 위로 올라서록 각도가 이게 어떻게 돼? 점점 넓어지게 되지. 두 사람의 힘을 주는 각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을 때는 각도 좁으니까 얘를 쭉 들어올릴 때 일정 속력으로 쭉 만약에 들어올리는 쳤을 때 등속 직선 운동시킵니다. R점 제로를 만드는 거야. 쭉 들어올리는 쳤을 때 올라오면서 그러면 더 힘들어져? 아니면 더 쉬워져? 그렇지. 올라오면서 그냥 더 힘들어지는 거야. 자, 왜? 자, 저 밑에 있을 때는 각도 좁아. 왼쪽 그림. 올라오면서는 각도가 넓어져. 오른쪽 그림처럼. 저 밑에 있을 때는 왼쪽에 있는 애들처럼 쉽게 들 수 있고, 올라오면은 오른쪽에 있는 애들처럼 힘들게 올라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올라오면서 근데 얘네들은 지금 되게 표현이 좋네.
거의 다 올랐으면 각도가 제일 커졌을 텐데 표준 좋네. 힘이 센가 보다, 그지?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 철봉, 오래 매달리기, 턱걸이 해봤나요? 자, 여기 뭐 아름이, 혜경이, 지영이가 있어요. 자, 아름이, 혜경이, 지영이. 누가 제일 힘들어 보여? 지영이. 누가 제일 가뿐하게 보여? 아름이. 자, 세 사람의 그냥 몸무게가 다 똑같다고 치고 힘도 똑같다고 쳤을 때, 그지? 힘도 똑같다고 쳤을 때, 아름이는 가뿐하게 있고 지영이는 힘든 이유는 자, 뭐 때문에 두 팔, 두 힘이 이루는 각도, 두 힘이 이루는 각도, 두 힘이 이루는 각도, 두 힘이 이루는 각도, 두 팔의 각도 누가 제일 크다? 지영이. 두 팔 이루는 각도 누가 제일 크다? 지영이. 지영이는 바로 이런 케이스야. 제일 가뿐한 사람 누구? 아름이. 아름이는 굉장히 좁은 케이스지. 그래서 몸무게가 다 같다고 치면은 두 사람이 어쨌든 이제 이 유지해야 되는 작용되는 힘은 똑같다 했지? 근데 다만 내 팔에 가해지는 힘이 화살표의 길인데 짧으냐 기냐, 그지? 짧냐 기냐 이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아름이는 제일 쉽고 지영이는 제일 힘들다. 그지? 제일 힘들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성의 예 한번 볼까? 자, 요게 페트병, 그지? 병이나 그릇에 이 물이, 그지? 누르는 압력을 받는 부분이 이게 이제 바닥 테두리 쪽으로 작용해서 외부충을 줄이는데, 자, 이렇게 이 물이 누르는 압력이 이쪽 F2로 분산이 된 분산. 물이 누르는 압력이 분산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드는 다리나 건물을 아치형으로 만드는 이유도 어떤 누르는 힘, 압력이 F1, F2 이렇게 이제 아치형의 이 모양을 타고서 힘이 분산이 된다. 그래서 물체가 안전하게 이제 안정성 있게 유지를 하면서 잘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어떤 발바닥 뼈나 갈비뼈 등도 둥근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뼈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발바닥 모양이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 발바닥도 살도 피부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지. 쌤이 아는 어떤 한 아이 중에 한 명은 여기가 이렇게 쭉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아치형 발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의 평평하게 이제 평발이에요, 평발. 이런 친구는 매우 힘들어요. 왜? 이 발바닥의 모든 부분들의 압력이 이제 그 부분은 이 압력을 거의 그대로 받게 되거든.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분산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뛰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 거야. 그래서 신발도 맞추고 수술을 한 해 만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이제 힘들다. 자, 그리고 큰 유조선을 어떤 이제 작은 배들이 끌고 왔는데 이 끌고 가는 배들을 예인선이라고 합니다. 예인선. 이 예인선이 끌고 갈 때도 쭉 이 각도를 너무 넓히면 어떻게 될까? 너무 힘이 들겠지. 왜? 각도가 너무 커지니까. 각도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적당한 각도로 이렇게 했을 때 작은 배 두 척을 이용해서 이 큰 유조선을 끌고 가게 된다. 자, 제일 마지막. 활심이 많이 당길수록 활모의 변화가 커지는 것도 탄성이 커진다. 그래서 줄에 걸리는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성. 자, 똑바로.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성. 자, 힘의 합성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평행사변형법. 두 힘을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이 합력을 나타낸다. 이 합력의 크기는 어떻다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 합력의 방향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 평행사변형 쭉쭉 그린다. 대각선 끊는다. 자, 각도 어떻게 된다? 각도가 좁을수록 각도가 이제 두 힘 사이의 사이각 각이 작을수록 합력은 커진다. 합력이 이제 사이각이 클수록 합력은 작아진다.
그 두 힘의 합력의 범위, 자, 요거는 이제 요거 관련해서 문제가 묻는 게 종종 나오는데, 자, 이 힘의 합력은 두 힘의 합, 그러니까 날아가면서 방향이 같다고 쳤을 때, 방향이 같다고 쳤을 때의 두 힘의 합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고, 두 힘의 차, 나란하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의 두 힘의 합력,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거, 같을 때는 0이고, 자, 그때의 힘보다는 크거나 같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자, 어떤 두 힘 5N짜리와 7N짜리의 힘이 있다 쳤을 때 두 힘의 합이 제일 최대, 막 각도 조절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최대로 될 수 있는 값은 얼마다? 두 힘의 합 12N. 그럼 최소 제일 작을 수 있는 값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거. 아, 얘네들 둘이가 나라면서 방향이 반대라고 이렇게 이제 뒀을 때는 이때는 얼마다? 2N. 그지? 2N. 그러면 5N짜리와 7N짜리를 힘의 합성을 했을 때, 합력을 구했을 때 13N 이런 거 나올 수 있나 없나? 없어요. 1N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지? 최소는 2N, 최대는 12N. 이 범위를 벗어나는 합력은 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힘 전체 단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숙제들도 잘 하고 그 다음 단원에서도 우리 열심히 공부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